안녕하십니까. 6학년 1학기 첫 번째 주제를 보시면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입니다. 특히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건의 이름 뒤에 보면 의거, 혁명, 운동, 항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들이 이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공부를 한다면 앞으로 정치 단원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거입니다. 의거. 의거란 것은 정의를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의로운 일을 벌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죠. 그 안중근 의사 의거나 4.19 혁명 앞에 일어났던 3.15 마산 의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혁명이죠. 혁명이란 것은 어떤 사회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비합법적으로 빼앗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었던 이 4.19 혁명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이승만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와는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군사정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힘이 있는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 권력을 빼앗는 건데요. 이와 비슷하게 쿠데타라는 것이 있어요. 프랑스어로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정변이라는 것도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여기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사회를 새롭게 뜯어 고치자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벌이는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때 국채보상운동가, 그리고 3.1운동, 그리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 그리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조금은 비슷한데요. 항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6월 민주항쟁. 운동이라는 것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벌이는 것이고, 항쟁이라는 것은 뭔가 맞서 싸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4월 21일 학습도움 시작하겠습니다. 1, 2교시는 국어입니다. 36쪽, 37쪽에 봄비라는 시 읽어보았죠. 봄비의 그 모습과 소리를 굉장히 예쁘게 담아낸 시입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8쪽에 봄비는 교양하게 비유를 했죠. 표현을 했습니다. 악기가 되는 것은 지붕, 세숫대바닥, 또 이와 같은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표현한 것인가, 봄비가 아주 경쾌하게 내리는 장면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운율이 어디에서 잘 느껴집니까? 운율이란 것은 시가 음악처럼 느껴지게 하는 요소이죠. 보통 이제 소리가 비슷한 글자, 예를 들어서 두둑, 두두둑, 도당, 도당, 또는 글자 수가 반복이 될 때 이는 운율이 잘 느껴지죠. 네.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봄비에서 대상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악기부터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비유한 까닭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봄비 내는 장면을 상상해보고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를까? 개구리가 우는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구리를 어디다 표현하면 좋을까? 짝짝짝짝 캐스트네츠. 예, 일명 짝짝이라고도 하지요. 개구리 우는 소리가 비슷하다. 캐스트네츠와.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뭐는 뭐다.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법을 운율법이라고 합니다. 운율법. 다음은 사회입니다. 사회는 아무래도 오늘은 4.19 혁명이 큰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국립 4.19 민주묘지를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에 있어요. 196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여기는 4.19 당시에 돌아가셨거나 또는 다치신 분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쪽에 가시겠습니다. 11쪽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분이 1948년에서 1960년까지 약 12년간 3번을 대통령을 합니다.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꿔요. 막 바꿔요. 그래서 독재 정치를 이어나가죠.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특히 1960년 3월 15일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계획해요. 나쁘게. 아래에 보시면 부정선거의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첫 번째 대구에서 최초의 학생 중심의 민주운동이 납니다. 228 민주운동인데요. 대구에서 최초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부정선거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선거에서 이기죠. 그 시민들은 이를 알게 되고 이승만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 잘못을 시위에 참여하죠. 그래서 3.15 마산에서 의거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요. 특히 고등학생 김주열, 이분이 마산 앞바다에서 좀 처참하게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가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죠. 4월 19일, 그래서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이승만 정부는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요. 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다치고 죽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결국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하야를 하고요. 재선거가 실시되고 새로운 정부 제2공화국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14쪽에 보시면요. 이제 4.19 혁명의 의미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들어선 정권은 국민 스스로가 바로잡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여기 시위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시위에 참여했다는 점, 그러니까 민주적인 어떤 의식이 높았다는 점, 우리가 본받아 볼 만한 점이죠. 15쪽에는 시를 한 편 써봅시다. 짤막하게 이런 시를 한번 적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5교시 과학입니다. 오늘은 이제 실험을 해볼까요? 단계인데요. 그래서 글과 그림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부피를 측정해 보니까 차가운 물은 처음이나 15분 뒤나 똑같지만 따뜻한 물은 5에서 9로 늘어났죠, 부피가.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 더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10쪽 자료를 이제 변환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자료를 어떻게 변환할 것인가? 그래프로 나타내 봤어요. 그래프로. 그래서 가로축은 이와 같고요. 차가운 물, 그리고 시험관을 담은 담근 물의 온도죠. 이쪽은 차가운 물이고요. 이쪽은 따뜻한 물이에요. 세로축은 효모액의 부피입니다. 0에서 10까지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 쉽겠죠. 자, 생각해 볼까요? 알 수 있는 사실은 따뜻한 물에 담근 시험관에서만 효모액의 부피가 늘어났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